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기에 경제에 대해 관심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2026년 일본을 이긴 한국의 경제력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일본은 우리에게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거대한 경제 선진국이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철강과 문화는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었고, 일본인의 높은 소득과 생활 수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진국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인당 명목 GDP와 같은 일부 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농업 중심의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산업화를 이루고 수출을 확대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와 같은 세계적인 산업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국민의 압축 성장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역사적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섰으니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경제에서 한 나라의 위치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국민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 가계의 소득, 주거비와 교육비, 노후 준비, 생산성, 국가의 재정 여력, 기업의 경쟁력, 기술력, 인구 구조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1억 5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서는 그 자산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위치를 의미할까요?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에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의 소득과 자산 구조에 따라 체감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국가의 경제력과 개인의 경제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국가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제적 여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성장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본을 이겼다는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계속 앞설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답을 기술 혁신과 초격차에서 찾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판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행정, 콘텐츠, 무유 등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AI를 공부하고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이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가졌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을 자신의 업무와 삶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I를 잘 사용한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AI를 만드는 기술,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AI를 산업에 적용하는 기술,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시스템까지 함께 발전시켜야 합니다. 대만이 반도체 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 특정 산업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바이오, 로봇, 미래에너지, 방산, 우주산업,
콘텐츠와 서비스 산업까지 성장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한 분야가 흔들리더라도 다른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지식을 많이 암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AI가 방대한 지식을 순식간에 찾아주고 정리해주는 시대에는 인간에게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질문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기술을 인간의 가치와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은 도구이고 가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글을 써줄 수는 있지만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AI가 정보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AI가 음악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음악에 자신의 삶과 감정을 담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AI 기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성장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수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의 힘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출은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환율과 공급망이 흔들리는 시대에는 수출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소비하고 창업하고 일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와 교육, 의료와 돌봄의 부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도 주거비와 교육비, 각종 생활비가 더 빠르게 증가한다면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단순히 국가의 GDP를 얼마나 키울 것인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을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본과 경쟁하는 동시에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는 자세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일부 경제 지표에서 앞섰다고 해서 일본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일본을 매우 중요한 경쟁자이자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이웃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축적된 제조업 기술과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막대한 해외 자산과 세계적인 기업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하면서 축적한 의료 돌봄, 실버 산업의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장점을 배우고 일본이 경험한 실패에서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에는 빠른 실행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국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도 높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낸 기업가 정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온 국민적 저력이 있습니다. 외환 위기도 견뎠고 금융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병 위기도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데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치와 기업, 노동과 사용자,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이 서로를 적으로 바라본다면 국가의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통합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갈등도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성숙한 사회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적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며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화보다 느리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은 그대로인데 산업은 변하고 법과 제도는 그대로인데 기술은 발전하고 조직 문화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젊은 세대의 가치관은 달라진다면 사회적 충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 답을 AI와 교육, 그리고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인생도 국가도 멈추는 순간부터 뒤처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AI를 공부하고 강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디지털과 AI 활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기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얼마나 빨리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일본을 단순히 앞서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보다 앞서고 대만보다 앞서고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것을 넘어 세계가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와 교육을 배우러 오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며 노년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숫자는 우리에게 축하의 이유를 줍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동시에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기술에서는 세계와 경쟁하고, 교육에서는 사람을 키우며,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에서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성공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던 것처럼 우리를 따라잡으려는 나라들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도 움직이고 있고 중국도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도 새로운 산업에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1등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배우려는 사람, 도전하려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사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AI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시를 쓰고 음악과 함께 무대를 만들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을 이기는 것이 목표의 끝이 아닙니다. 일본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경제 규모의 1등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에서 인정받는 나라, 기술의 1등을 넘어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나라, 빠른 나라를 넘어 지속 가능한 나라, 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넘어 세계에 도움을 주는 나라. 저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은 일본을 이긴 해가 아니라 일본을 넘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기 시작한 해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